여러분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또 갈등도 비례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토의를 열심히 합니다. 또 토의를 열심히 하는 만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목적과 목표가 선명하게 구별하지 않아서 생긴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왜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유, 왜와 어디에라고 하는 질문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목표에 해당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여행을 가신 적이 있죠? 가족여행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즐겁고 설레입니까? 자, 그런데 가족여행을 여러분들이 갔다 오셨을 때 다 즐거우셨나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가족여행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뭐하고 놀까? 뭐 이런 어떤 것들 정도 생각하고 가족여행을 아마 떠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가족여행의 목표에 해당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가족여행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족여행 우리가 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이 바로 가족여행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효도 여행, 어떤 힐링 여행이 있을 수 있고요. 익사이팅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고 그런 어떤 여행으로 가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마다 세워야 될 목표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목적과 목표에 관한 질문을 우리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100권의 장소를 확보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10번을 실시한다. 자, 100권, 200권, 300권, 몇 권이라고 하는 이런 정량적, 어떤 숫자적인 것, 그 다음에 독서 프로그램 10회, 20회, 30회라고 하는 그 횟수, 자, 이런 어떤 숫자적인 것. 자, 이것은 바로 목표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 그 변화 지점은, 즉 예를 들면 그렇게 장소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그 프로그램이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여행의 목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왜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각자의 욕구들이 다 다르죠. 그 욕구들을 조금씩 하나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이 어떤 것과 연결될까요? 바로 토론과 연결이 됩니다. 어느 한쪽, 예를 들면 우리 자녀를 위한 여행을 가자, 아니면 불려하신 부모님을 위한 여행을 가자, 아니면 이번에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자, 여러 가지 탐험들을 하고 익사이팅한 어떤 체험 활동들을 더 많이 하자, 이 가족들과 논쟁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또 절충도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가족들이.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목적에 부합한 여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토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때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의 목적과 목표를 꼭 구분을 해서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논의할 것은 바로 목표가 아니라 목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원봉사의 그 많은 넓은 분야들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손돕기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고 익숙한 활동이죠.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세탁물, 청소, 편지를 대필한다든가 목욕, 식사 보조, 집수리하거나 어린이를 돌보거나 도서관에서 서가를 정리하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겠네요. 두 번째 활동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활용하여서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에게 그분들의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다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공연과 위문 활동들을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요, 안전,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어떤 캠페인 활동들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 멘토링 활동입니다. 동급생을 지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급생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또 재능을 사회 스포츠라든지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놀이를 지도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활동입니다. 자, 자선구호 활동이네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대한 재난과 재해를 극복하는 활동입니다. 자, 요즘에 수해가 났죠. 청년분들 수해 자원봉사 활동 많이 가셨을 겁니다. 태풍, 지진, 해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동입니다. 환경보존 활동입니다. 환경보존 활동은요, 쓰레기만 줍는 활동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공공재를 아끼고 돌보고 가꾸는 활동은 모두 다 환경보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산로를 청소하고 마을을 가꾸고 낙서를 지우고요, 그다음 화단에 있는 잔디밭을 가꾸고 불법 홍보물을 제거하는 활동, 자연보호 활동, 문화재를 보호하는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거고요, 지원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것이고, 조사하고 싶은 것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활동, 우리 마을의 개성을 찾고 널리 알리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공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무보수적으로 책임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은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눈을 더 멀리 더 보시고 자원봉사의 일감들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